여러분, 상속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 관계가 무너지는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한 채 때문에 수십 년 함께한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경우 현장에서 정말 자주 봅니다. 오늘은 가족 간 상속 갈등이 왜 생기고 어떻게 분쟁으로 가기 전에 정리할지 시니어 눈높이로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자산을 지키는 법을 쉽게 풀어드리는 곳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아파트를 미리 넘겨달라는 요구, 어떻게 대응할지. 둘째,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유언장을 써도 되는지. 셋째, 유언을 바꾸고 싶을 때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하는 법. 넷째, 조건부 유언, 부담부 유증, 그리고 반려동물 문제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 갈등을 대화로 봉합하는 요령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일 어차피 줄 건데 지금 주면 안 돼. 첫 번째 사례입니다. 85세 어머니가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큰아들이 말합니다. 사업담보가 필요하니까 등기 넘겨주세요. 여기서 시니어 분들이 제일 흔들리는 말이 이거예요. 어차피 내가 죽으면 내 거잖아. 지금 넘겨줘도 똑같지. 그런데요, 법적으로는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생전증여, 유언유증, 사인증여. 하나씩 아주 쉽게 비교하겠습니다. 1. 생전증여. 한 줄로 말하면 지금 당장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증여 계약서를 쓰고 등기까지 넘기면 그 순간부터 그 집은 아들 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증여는 원칙적으로 부모 마음대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야, 다시 돌려줘. 이게 감정으로는 되는데 법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들이 그 집을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그 집을 지키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증여는 시니어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선택입니다. 이 유언유증. 이건 반대로 돌아가신 뒤에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살아계실 때는 집이 여전히 내 집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유언은 생전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철회도 가능합니다. 즉, 내 통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유언은 형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필로 써야 할 것들. 날짜,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이런 요건이 빠지면 나중에 무효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유언은 제대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사인증여. 이건 많이 쓰이진 않지만 개념만 잡아둘게요. 계약이기는 한데 효력은 사후에 발생합니다. 즉, 살아계실 때는 내 소유권 유지. 그런데 계약이라서 일방 철회는 어렵다. 정리하면 통제권 관점에서는 유언이 제일 편하고 관계 압박이 강해서 지금 넘겨야 한다면 단순 증여 대신 장치를 걸어야 합니다. 그 장치가 바로 부담부 증여, 흔히 말하는 효도 계약입니다. 핵심 증여를 하더라도 그냥 주지 마세요. 부담부 증여는 이런 겁니다. 집을 주는 대신 특정 의무를 지게 하는 증여. 예를 들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거주권 보장, 생활 부양, 어머니 동의 없이 매각 금지, 담보 설정 금지. 이런 조건을 문서로 걸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합니다. 그 의무를 어기면 증여를 해제해서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물론 현실에서 회수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분쟁에서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제가 시니어 분들께
딱 한 문장만 드릴게요. 가족이라도 큰돈은 계약으로 지키는 겁니다. 이 치매 초기인데 유언장 쓸 수 있나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75세. 치매 초기 진단. 요즘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매 진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언을 못 쓰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유언 능력, 즉 유언할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느냐입니다. 유언은 계약처럼 내 의사를 법이 인정해주는 행위예요. 그러니 그 순간에 판단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유언은 보통 10년 뒤, 15년 뒤,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때 상속인들이 다툽니다. 그때 치매였잖아. 무효다? 그래서 중요한 게 유언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유언 능력을 입증할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유언 작성 당일 동영상으로 남기세요. 나는 왜 이렇게 나누는지, 내 재산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결정한다. 이걸 본인 입으로 말하는 영상. 둘째, 유언 작성일에 가까운 시점에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판단 능력에 큰 문제 없다는 취지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상태가 들쑥날쑥하다면 자필 유언보다 공정증서 유언 같은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증인 절차가 들어가니까요. 여기서 주의. 상태가 더 악화된 뒤에 유언을 고치려고 손 떼는 순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3공증까지 했는데 바꾸고 싶어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공증했으니까 이제 못 바꾼다. 아닙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권리입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예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했더라도 바꿀 때 반드시 공정증서로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 유언 방식은 유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유언을 여러 장 써놓고 서로 충돌하고 빈 구멍이 생기고 문장이 모순돼서 해석이 불가능해지면 최악의 경우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겁니다. 유언을 새로 쓰면 기존 유언은 물리적으로 정리한다. 파기한다. 공증 유언이면 철회 절차를 깔끔하게 밟는다. 핵심은 남는 건 한 장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4조건부 유언, 부담부 유증. 마지막 파트입니다. 유언에도 옵션을 달 수 있습니다. 조건, 기한, 부담. 말은 어렵지만 예시로 들면 바로 이해됩니다. 조건, 결혼하면 준다. 자격증 따면 준다. 미래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 그게 조건입니다. 기한, 2030년 1월 1일에 준다. 손자가 25세 되면 준다. 미래에 확실히 도래하는 것. 그게 기한입니다. 부담, 매달 생활비를 주면 이 집을 준다. 장애가 있는 동생을 20년 부양하면 이 건물을 준다. 받는 사람이 의무를 지는 것. 그 부담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실전적으로 유용한 건 부담부 유증입니다. 예를 들어 장남에게 상가를 주되 차남에게 매년 생활비 지급 의무를 붙인다. 그리고 만약 장남이 의무를 안 지키면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가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하면 유언 취소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려동물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에게 직접 상속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돌봐줄 사람에게 재산을 주되 반려동물을 돌볼 의무를 부담으로 거는 방식. 이게 부담부 유증의 전형적인 활용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크면 유언 대용 신탁 같은 제도를 고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크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상속 갈등을 줄이는 현실 체크리스트.
자, 오늘 내용의 결론은 이겁니다. 상속 분쟁의 본질은 법 조항이 아니라 대화 부족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직후에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입을 닫아버리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의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 상속 재산의 큰 그림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유하세요. 둘째, 유언이든 증여든 문서로 남기세요. 구두는 분쟁의 씨앗입니다. 셋째, 침해 가능성이 보이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동영상과 의사소견서로 증거를 남기세요. 넷째, 유언을 바꾸면 예전 유언은 정리해서 한 장만 남게 하세요. 다섯째, 증여를 해야 한다면 단순 증여 말고 부담부로 안전장치를 거세요. 여러분, 상속은 돈을 나누는 기술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설계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시니어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류분 때문에 싸우지 않게 만드는 설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